대한민국 사교육계의 전설, 우리 손준 회장님의 특별 강연을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준입니다. 네, 제가 오늘 브레니악 학원 비전 선포식에 초청 강연자로 이렇게 서게 돼서 먼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까지 이렇게 다 오심 얘기가 꽉 찰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 제안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학원이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죠. 일개 지역 학원이 학원의 비전 선포식,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요. 아직 저희 메가스터디 그룹에서도 이런 행사를 못했는데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 강연하는 것보다 조금 속도를 높여서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한 90분, 2시간 이 정도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50분 만에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의 글로벌 리더 양성. 이건 우리 원장님께서 정해준 강의 제목인데 평소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에 참 좋은 제목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네. 자, 시작하는 말로, 들어가는 말로, 먼저, 세상이 바뀌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죠, 그죠?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게 특히 우리가 몸으로 느낀 거는 코비드19를 계기로 해서, 언택트 현실 자체가 마치 도둑처럼 나타났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학교도 안 가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건데 그래서 이 코비드19를 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이제 BC와 AC로 나눌 정도로 before, after, BC, AD가 아니라 이럴 정도로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코로나19 언택트 뉴 노멀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면서 앞으로 우리 애들이 뭘 먹고 살까, 뭘 하고 살까 이런 걱정이 되죠. 직무가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클라스 슈밥이라는 분은 한 번씩 방송에서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저 스위스에 키도 크고 이렇게 약간 대머리 할아버지 다보스 포럼을 이끄시는 분인데 이분이 2015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집에 간혹 한 권씩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책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뒤에 잘 이렇게 넘겨보면 메가스터디 북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해서 지금까지 한 30만 권 정도 팔린 책인데 그게 보면 2015년에 이미 20년 안에 미국의 직업이 한 50% 날아갈 거다. 그래서 AI가 직무를 대체할 거다. 요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 우리나라 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내년이면 2025년인데 전체 어떤 직무의 70%가 AI가 대체할 거다. 이럴 정도로 직무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조금 이따 뒤에서 제가
한 2045년, 2050년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는 이야기를 할 건데, 서울대 유기훈 교수 같은 경우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 2090년쯤 되면, 전체 직무의 97%까지 AI가 다 하고 인간은 한 3%밖에 안 한다는 이럴 정도로 직무가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유망한 직업이 앞으로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사라질 직업. 자, 사라질 직업 벌써 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고객 상담원, 안내원, 치과기공사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좀 마음이 약간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 1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진학 지도를 할 때 가정 형편이 좀 어렵거나 이런 애들 중에 빨리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애들이 전문대를 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갈 때 저런 과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인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D로 해서 치과에서도 거의 필요 없는 그런 일자리가 될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번역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인문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좋은 일자리를 못 가지고 있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석박사 계속 하는데, 이제 부수입으로 번역 같은 걸 해서 보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번역 시장이 확 죽어버렸어요. 가격도 확 떨어져 버리고, 하여튼, 이 위기의 직종들이 이런 상담원, 단순종사원, 치과기용사, 금융사원, 번역가, 계산원, 이런 거는 곧 아마 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유망한 직종은 이런 건 다 들어보셨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드론, 이런 쪽, 로봇 공학자, 이런 쪽이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지금 브레니악 학원에 다니는, 이 초등학생들이 아마 중심인 것 같은데, 얘들이 앞으로 사회 진출했을 때는 많은 직종이 AI나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면서 직무가 급변하고 어쩌면 이제는 생산의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잘 노는 것 자체가 생산이 되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어제 저녁에 제가 연세대 최고위 과정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까지는 공부한다고 우리가 비용을 들이고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교육이나 지식 자체가 공공재화되고 자유재, 공짜가 되는 과정이 되면서 어쩌면 공부를 하면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 돈을 받는 수입이 되는 웹 3.0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걸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는, 생산이란 개념이 잘 놀거나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인강을 들으면 수입이 생기는 그런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노는 것이 생산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한 15년 전에 방송을 하다가 제가 영감을 얻은 겁니다. 그때 어떤 방송이었냐면 요즘도 이 방송이 라디오가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MBC에 밤에 보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됩니까? 그 당시에 옥주연 씨가 진행을 맡았는데 한동안 제가 게스트로 나갔어요. 그 학생들 교육 문제, 입시 문제 이거 가지고. 근데 하루는 나가니까 옥주연 씨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대타로 신동이 나와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동을 몰랐거든요. 슈퍼주니어에.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 엄청 유명한 분이라고 이야기 들었다면서 오늘 같이 방송 진행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고 재밌게 방송을 끝냈는데 끝나고 나서 저보고 이 친구가 사인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오늘 사인 받아가지고 우리 애들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A4 용지 2장 달라 해가지고 사인을 받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대뜸한다는 말이 선생님 저는 일산의 저동고등학교인가 거기 나왔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대요. 학교 다닐 때 춤만 추고 놀았는데 그래서 수능 점수가 80점이래 80점. 와 그걸 되게 당당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80점은 200점 만점이었어요. 수능이 한 번 딱 200점 만점이 있었는데 그게 93년도 94학번. 그러니까 이 친구가 94학번 나이에요. 그리고 대학은 안 가고 뭐 슈퍼주니어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딱 보면서 들으면서 앞으로 미래 세상은 이렇게 잘 놀고 이런 것 자체가 엄청난 생산이 되는 시대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슈퍼주니어의 그 당시에 어떤 가치가 1,000억이 넘었고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상은 생산 자체가 노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산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건 이미 왔죠, 그죠? 뭐 유튜브 이런데 어린애들이 뭐 주물딱주물딱거리고 그 노는 걸 올리면 조회수가 한 10만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지죠. 그리고 가입자 수가 한 10만, 50만 이렇게가 뭐 소득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 보람이라는 어린애가 한때는 월 수익이 40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아마 저게 제한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생산 자체가 노는 것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세상의 변화가 사실은 무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싱귤레리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특이점이 온다. 뭐 특이점이 온다라는 이야기에 보통 학자들이 2045년 지금부터 한 20년 뒤에 더 빨리 올 거다. 뭐 안 올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데 있어서 그 특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인류가 지금까지 다 쌓아놓은 모든 지성의 총합. 그래서 이걸 시그마 인류의 지성 이렇게 했어요. 요것보다 아주 초인공 지능 한 대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지성의 총합보다 커지는 그런 인공지능의 발달의 시점이 2045년이 아닐까. 그 특이점이 딱 오면 이제는 인간은 AI에 완전히 지배받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가 커져 있죠. 그리고 한 3년 전에 이게 발표한 건데 서울대 도시공학과의 유기훈 교수팀은 2090년에 미래 계급은 완전히 다른 어떤 세상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류가 4개의 계급이 나타난다. 1계급이 있고 2계급이 있고 3계급이 있고 4계급이 있는데 1계급은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인 0.001% 1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2계급은 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타 10만 명 중에 2명 0.002% 그리고 3계급은 인간이 아닙니다. AI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퍼센트를 넣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거의 모든 생산을 하고 나머지 제4계급은 99.997% 그러면 10만 명 중에 99,997명이죠. 이 사람들은 프레카리아트로 산다.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프리케리어스라는 아주 이상한 위험한 이런 뜻입니다. 그 단어하고 플로레타리아트하고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존재 자체가 불안하면서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플로레타리아트 중에서도 최악이죠. 이게 99,997명이고 3명만 인간 같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나머지 모든 거는 AI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아주 기괴하고 무서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물론 이와 반대로 미래에 대한 낙관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걸 그냥 간단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느냐? 대치동은 어떻느냐?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냐? 우선 대한민국은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의 어떤 변화 속에, 급변하는 미래 사회 속에 또 하나의 큰 암초를 우리가 딱 맞닥뜨리고 있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인구 절벽이죠. 대한민국이 사실 깔아앉고 있죠. 이 숫자가 뭡니까? 작년에 출생아 수고, 요건 사망자 수입니다. 23만 5천이 태어났는데 35만 4천이 돌아가셨으니까 12만 명이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자연 감소의 단계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0.72, 0.68, 요건 학계 출산율이죠. 여성 한 분이 생애 동안에 애를 2.1명 정도 낳아야 유지가 됩니다. 인구가. 왜냐하면 남자하고 둘이서는 나오니까, 그죠? 결혼을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인구학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2.1은 넘어야 인구가 유지된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0.72였고 현재 올해는 0.68, 이것도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꼴찌 중에 꼴찌죠.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2위가 어디냐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1.2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 유모차가 어린애 유모차보다 더 팔리는 세상이 됐죠. 어느 정도 더 팔리냐면 1.5배 더 팔립니다. 그래서 유모차가 돌아다니면 5대 중에 3대는 개 유모차고 2대가 어린애 유모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는 저출산의 위기에 처해져 있고, 이건 통계청 자료인데요. 전체 인구수를 딱 보면 대한민국이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지금 우리가 5천만 요게 있는데 50년 전에 1970년에 3천만이었어요. 여기 3천만, 여기가 50년 만에 인구가 약 1.8배 늘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노동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게 거의 2배가 됐으니까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50년이 딱 지나면 2070년에 다시 3천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그대로 가면 2100년에는 아마 그때는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 안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어린애들은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인구가 17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인구 절벽에 심각한 문제에 있다. 사실은 애들 이렇게 학원에 보내고 막 죽도록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하게 키워서 일찍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강력하게 애를 많이 낳는 그런 뭔가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민 정책을 현재 쓰지 않으면 이 3천만 가지고는 자 인구가 이렇게 줄면 어떤 비즈니스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 교육관계 종사자들이 좀 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걔들 이후로부터는 인구가 급감합니다. 2000년부터 2015년생 사이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걔들은 40만에서 43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2019년생부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2016년생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죠. 얘들이
39만이 태어났고요. 2019년생, 지금 유치원생이겠죠? 아니면 초등학교 갓 들어가는 애들, 얘들이 29만으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23만 5천이잖아요. 조만간 20만이 깨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스카이 대학,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의대, 정원 합치면 2만 2천 명입니다. 그러면 20만 명밖에 출생하지 않은 지금 아주 유아들, 영아들, 얘들이 대학 갈 때는 최상위권 대학은 정원을 안 줄일 거거든요. 의대는 늘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아니면 한 15명 중에 1명, 이 정도 되면 스카이 대학 의대 갑니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뭐 학원에 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저희 메가스터디도 곧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도 다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큰 변화 속에 있다. 대한민국이 깔아앉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깔아앉고 있는데 대치동은 여전히 의대 열풍이죠. 초등 의대 준비반이 이거는 이제 거의 전 지역에 다 나타나는 것 같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치동에 있었는데, 그리고 요즘은 의대를 가려고 하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일단 황소학원에 들어가야 된대요. 이게 곳곳에 브랜치가 생겼어. 저도 잘 몰랐는데요. 어제 연대대학원 강의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하는 겸임 교수가 젊은 친구였는데, 어제 강의가 어떤 강의였냐면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주재원들을 위한 연세대 안에 있는 최고위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강생들은 일본인이야. 그래서 동시통역하는 형태인데 그분들은 한국의 교육이 참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항소학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신기하는데, 제가 그 겸임 교수가 40대 한 중반 정도인데, 그래서 혹시 자제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목동 항소학원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럴 정도로 아직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이런 의대 열풍이 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대 열풍이 과연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대한민국이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명문대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 아주 강한 사회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카이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제 오로지 의대밖에 없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의대 열풍의 사회적 함의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대전환. 이 세상의 엄청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다 있어요. 저도 엄청 불안해요. 그리고 인구 절벽. 이 두 가지 생각하니까 답이 없어. 우리 애들 미래가. AI 로봇에 의해서 직무가 다 대체될 것 같고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공부도 안 돼 있고 깝깝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애는 안 태어나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역삼각형이 곧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변호사 해도 요즘 벌써 서초동에 발에 채이는 게 변호사라 그러고 뭐 변호사가 200~300만 원밖에 못 버는 변호사도 많다 그러고 또 많은 직종은 AI가 대체할 것 같고 대기업들은 공채도 안 하고 공무원 이거 해가지고도 별 신통찮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좀 잘한다 싶으면 딱 의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초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의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또 의사는 라이센스 가지면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모든 직업이 다 망가지더라도 의사는 살아남을 것 같아. 이 생각을 하기는 쉬운 겁니다. 그게 사실일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러한 큰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교육이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교육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실패했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대전환, 인구절벽, 교육개혁의 실패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미래에 대한 불안의식이 엄청나게 정폭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한 도피처가 뭘까 생각하니까 의사, 치과의사 이런 거밖에 없다. 반려동물도 많으니까 수의사라도 할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의치한약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디지털 대전환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지금 이미 불러오고 있죠.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 한 15년 전 한참 강의할 때 그때부터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몸에 칩 하나를 딱 박아 놓으면 이 사람의 생체 어떤 리듬이나 모든 건강 상태가 체크되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중앙센터에 바로 체크되는 그런 세상이 곧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강연을 하고 나가는데 어제도 좀 무리했고 오늘도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갑자기 건강 상태가 지금 좀 저혈당이 왔다. 제가 당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혈당이 왔다. 그러면 건강보험 중앙센터에서 아이디 몇 번에 누가 지금 저혈당 쇼크가 올 것 같다. 저거 30분 넘으면 쇼크 올 것 같은데 하면 바로 연결이 돼서 제일 가까운 병원에 이 환자가 곧 도착할 거니까 준비를 시키고 저한테는 카톡이나 문자가 오겠죠. 지금 이 상태 한 20분 안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티맵으로 연결해서 운전하고 나가시면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시동 걸자마자 그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대에 놓고 올라가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저혈당 해결하는 주사를 한 대 맞고 잠시 쉬었다가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럼 의사가 하는 기능이 그렇게 대단한 기능이 될까요? 저는 편의점 주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아주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대 몰빵에 대해서 열풍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가 어디인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 앞에 불안한 미래, 한국의 인구 절벽. 그런데 대치동은 아직도 의대 열풍. 이게 전국화되고 있지만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새로운 가능성이 그래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이 그러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건데 일단 교육의 대전환을 가져오지 않을까?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어쩌면 브레니악이 추구하는 우리 어린애들의 미래에 대한 가치하고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인류가 사실 이 산업혁명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인간들이 토지 생산력에 맞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런데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한 곳이 모여가지고 도시라는 게 형성되고 지금과 같은 삶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1차부터 3차까지의 산업혁명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를 만들었죠. 대량 생산 체제죠. 그때는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되냐면 표준화된 인재, 그래서 평균적 교육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탈산업사회가 됐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블루칼라, 화이트칼라가 아니라 뉴칼라, 요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잘 나가는 CEO들 나오면 이렇게 화이트칼라 안 하고 나오죠.
그냥 대충 목에 티 두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청바지 입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좀 일단 몸매가 안 됩니다. 그런 뉴칼라의 시대가 열렸다. 제가 IBM 회장님이 2017년에 이미 뉴칼라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인재들은 실무형 창의적 인재다. 그래서 교육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1차부터 3차 산업혁명의 세상의 변화를 서구가 200년 가까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빨리 해치웠죠. 그리고 세계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모형을 만들어냈고요. 그럴 때 우리의 정책은 뭐였습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서구의 산업화 모델을 잘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인재를 양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 암기 위주의 교육이 상당히 통했고 이 패스트 팔로우들을 양성해서 정부 주도의 고도압축 성장, 대기업의 눈부신 성장, 중상층의 형성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1970년부터 2000년까지 딱 30년 동안에 매년 10%씩 고도 성장을 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서 드디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하던 나라가 11대 강대국이 되고 1인당 GDP가 67달러에서 32,000달러까지 올라오는 정말 눈부신 결과를 만든 나라단 말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팔로우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한 이런 표준화된 대중교육은 꽤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니까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find the answer, 정답을 찾는 거를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교육을 아직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 따라갈 데도 없어요.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패스트 팔로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뭔가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변화를 제일 먼저 만드는 놈이 그게 선진국이고 그 정책을 우리는 쓸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우리 학부모들은 패스트 팔로우 시대에 그 가난을 극복하고 중산층에 편입하고 성공했던 그 경험 때문에 자녀들을 아직도 이 교육에 메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의대 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덕에 메가스터디가 매출을 많이 올립니다만. 그죠? 근데 이 퍼스트 무버가 이 정책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경제 정책은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가 간의 새로운 어떤 발전 모델이 필요하고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기기 이카노미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어떤 경제 모델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창의적 교육인데 그 창의적 교육의 본질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solve the problem이 돼야 된다. 답이 여러 개라는 거죠.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분명히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어쩌면 가장 둔감한 지역이 대치동일지 모릅니다. 대치동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고 패스트 팔로우 시대의 기득권층들의 그 삶이 유지될 거라는 낡은 의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의식은 뒤처지죠. 렉이 걸리죠.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이 현재의 한국의 사교육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퍼스트 무버의 창의적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런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MZ세대들로부터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20대 MZ세대들이 되게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자기 대학의 서열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과 또 서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딱 서열끼리 놀더라고 보니까. 과잠이 뭔지 알죠? 과잠바. 요 대학 외에는 안 입고 다녀요. 여기까지만 입고 다녀. 스카이 서승환이 중경외시 11개 대학의 서열입니다. 이거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안 바뀔지 모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죠.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네카라쿠베 당토의 세상이 열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당근마켓, 토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데 자기가 여기에 직장 생활을 하면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요. 여기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요즘 애들. 그런데 이 네카라쿠베 당토의 세상은 저 서열이 유지 안 됩니다. 챗 GPT에 의해서 검색이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네이버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어요. 요즘 카카오 흔들흔들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카카오 중에 손회사 중에 하나를 매각하는 일 때문에 사실 내가 어느 대표도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럴 정도로 이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변화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의식은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아직 젊은이들의 이중적이지만은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교육 현실은 어떻느냐? 아직도 교실은 19세기 교실이죠. 네모 반듯하죠. 선생님들은 세상의 변화를 아직 모르고 철밥통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20세기 교사입니다. 근데 학생은 21세기 학생이죠. 그러니까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는 어이없는 현실인데 이게 5년, 10년 안에 확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분들은 한 5년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인공지능 교육이 에듀토피아를 만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인공지능 교육, AI 교육을 이야기할 때 이 표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밑에 두 개가 understand, remember, 이해 암기. 이게 전통적으로 교사가 하던 일이잖아요. 학생들한테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암기시키는 거. 근데 앞으로는 이게 AI 선생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하이터치한 적용, 분석, 평가, 창조의 영역을 담당하는 그래서 AI 선생은 하이테크한 부분, 교사는 하이터치한 부분에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거 꿈의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육이 교육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산업화 이후에 표준화된 교실을 만들어 놓고 그 네모 반듯한 교실에 뭐 한때는 저희 때는 90명까지 들어갔어요. 한 학년에 한 교실에. 지금은 20, 30명인데 한 교실에 20, 30명 딱 넣어놓고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서 모두가 똑같은 걸 배우잖아요. 학생의 능력은 엄청 다른데. 그러니까 교육은 본질적으로 나고자의 양산이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99% 이해할 거예요. 한 1% 나고할지 몰라. 올라갈수록 계속 이해하는 비율이 줄어드는데 중2쯤 되면 이제 한 반 정도 알아듣고 반 정도는 못 알아들어. 애들이 돌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중2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애들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고등학교 가면 30%, 20% 아마 고3 가면 10%, 15%도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애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교육에서 낙오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교육은 본질적으로 실패의 확정 과정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AI 선생이 하면 이제 학생의 능력에 따라 개별화된 완전 맞춤 교육이 가능할 거고 이걸
그 학생의 어떤 포텐셜을 잘 분석해 가지고 학생의 미래를 선생님이 제시해 준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교육은 이제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어떤 구분이 무너지면서 결합을 오히려 강화시키면서 국가 교육 시스템이 더 강화될 거다. 그리고 민간 교육 기업과의 결합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등장하면서 우린 충격에 빠져 있죠. 그리고 챗 GPT가 지금 고도화되면서 특히 성인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학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 챗 GPT하고 하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그리고 그분한테 딱 맞춤도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리더 같은 회사가 주가가 완전히 박살난다든지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AI 가정교사가 온다라는 그 발표 이후에 미국의 사교육 기업이 초토화됐어요. 체그 같은 유명한 온라인 기업이 있는데 한 13조 하던 게 지금 1조 합니다. 시총이. 메가스터디도 한때 2조 5천억 했는데 지금 다 합쳐서 7천억밖에 안 돼요. 이런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챗 GPT의 등장과 함께 교육 시스템과 교육 비즈니스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거고 저는 교육 지식 비즈니스는 공공재가 될 거다. 저는 교육 자체는 본질적으로 공교육이 강화될 거고 사교육은 공교육과 결합된 형태의 보완적 관계가 되는 거지.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눠지고 대체제적인 성격은 앞으로는 상당히 약화될 거다. 그래서 교육 기업들이 상당히 실제로 정부와 연결돼서 에듀테크적 성격으로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 교육 비즈니스는 공공재가 되고 교육과 지식은 공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AI 교육, 챗 GPT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되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회적 동물이란 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있다 해서 사회적 동물인데 이제는 인간의 존재 방식은 사람과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정도의 기술적 존재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존재예요. 이제 AI라는 거를 인격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인격처럼 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AI 선생으로부터 공부를 할 거고 이미 챗 GPT 가지고 다 업무하잖아요. 이게 내나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의를 인간은 사회 기술적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느 날 이 생각이 들고 되게 훌륭한 영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분 조금 전까지 하면 되죠? 네. 이런 이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그럼 새로운 가능성이 어떤 게 있냐 이런 기술적 변화에 의해서 인공지능 교육에 의해서 저는 에듀토피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래도 의대만 가서 우리 애가 의사 되면 그래도 걱정 없는데 이제는 계층도 고착화되고 할아버지가 돈이 많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데 개천에 용은 안 나는데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개천에서 용이 저는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어떤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개천이 말라버렸다. 더 이상 용은 안 난다. 굳이 뭐 다 우리가 용이 될 필요가 있나? 가재나 붕어로 살아도 된다. 누가 한 이야기인지 알죠? 그러다가 욕 엄청 쳐먹었는데, 저는 개천은 마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이라는 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좀 비가 적게 오거나 어디 흘러가다가 막힌 것 같지만은 이건 스며들어서 다시 해안가에 가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물길은 막히면 새로운 물길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개천이 강을 만들고 강이 모여서 대하를 이루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천은 막히지 않았다. 새로운 용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대학 진학의 효율성은 엄청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대학 진학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건데, 실제로 효용성 떨어져서 취업 못하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은 세상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꼭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직업의 시대에서 업직 창직의 시대로 좀 바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업이라는 말이 참 어떤 면에서는 되게 우리 존재 자체를 딱 올가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나에게 업이 주어지는 거죠. 저희 세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 삼성, 어디 대기업에 딱 들어가면 공채로 막 10,000명씩 들어와가지고, 몇천 명씩 들어와가지고 연수받고, 너는 총무과, 구매 담당,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제대할 때까지, 정년 때까지 구매만 하고 사는 그런 어이없는 직업의 시대에 살았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AI에 의해서 대체되고 뭔가 새로운 거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이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 업을 찾아서 하면서 그게 나의 직장이 되고 타인의 일자리가 되게 하는, 반대로 직업이 아니라 업직, 창직의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고, 그 결과 정부 예산도 여기에 엄청나게 늘었어요. 2016년에 이 창업 지원 예산이 한 6천억이 채 안 됐는데 2022년에 3조 6천억, 6배, 7배 늘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스타트업의 숫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긱 이코노미는 지금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긱이라는 게 짧은 공연, 일회적 공연 이런 뜻인데, 일자리를 짧게 내가 원하는 걸 한 3개월, 6개월 하고 치고 빠지고 하는 이런 일자리가 요즘 엄청 많이 생겼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 뭐, 직구대행,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열어가지고, 엑셀 가르치고, 뭐, 주말에. 이렇게 하는데도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걸 긱 이코노미라는데, 긱 이코노미가, 맥킨지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내년에 세계 경제의 2%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2%면 우리나라가 연간 GDP가 2,000조거든요. 그러면 40조 시장입니다. 40조 시장. 우리나라는 긱 이코노미가 더 빨리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50조, 100조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러한 새로운 긱 이코노미나 업직 창직의 시대에 들어갔다. 실제로 제가 이걸 남들보다 더 느끼는 거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너무 쉽게 돈을 번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강사 생활보다 손사탐 이후에 초고소득을 얻으면서, 11조를 많이 떼먹었어요. 부자가 되면 돈을 떼먹기가 좀 쉽습니다. 한 달에 한 4, 5천 벌 때는 400씩 이렇게 11조를 잘 뗐는데, 한 달에 4, 5억 버니까 한 달에 11조를 5천씩 내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1,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한다면서 많이 떼먹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희들의 미래가 열릴 거라 했는데 지금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진빚도 갚을 겸해서 제가 떼먹었던 11조 한 300억 정도를 내놔서 만든 공익재단이 있습니다. 그게 윤민창의투자재단이라는 건데 주로 스타트업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재단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창업교실 지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361개 학교에 2367개 학급에 한 7만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창업교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 지금까지 한 100군데 정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투자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개천의 용들 하나 예를 들면 클래스 101은 아시죠? 예. 요 설명하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 친구가 29번째 창업해서 땡전 한 푼 없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저희가 이 회사 가치를 그 당시에 10억 평가해 주가지고 5천만 원 시드 투자를 해준 게 지금 거의 조단위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뉴빌리티라고 요즘 그 KT 디지코 광고 나오는 로봇 있죠? 그거 만든 친구인데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젊은이입니다. 젠슨 항이 아주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젊은이 중에 한 명인데, 뭐 이런 저희 재단에서 투자한 사례들을 제가 몇 개 넣어놨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에 어떤 새로운 계층도 얼마든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신 학부형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우리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영웅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한국 사회가 바뀌려고 하면 이제는 새로운 영웅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죠? 절망이죠. 그런데 항상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두워요. 해가 딱 뜨는 순간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이건희 회장이 95년에 베이징에서 이야기하셨다가 고생을 엄청 하셨는데, 정치는 사류, 정부는 삼류, 기업은 이류. 다 바꿔라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정치는 더 개판 같아. 오류. 이거 그냥 없애면 좋겠어. 교육은 4.56. 정부는 약간 나아졌어요. 2.56. 기업은 1.56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패스팔로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퍼스트 무버를 위해서는 창의적 교육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 새로운 영웅을 갈망할 때 그 새로운 영웅은 미래에 이걸 이뤄내는 젊은이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에 앉아있는 이 어린애가 이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도압축 성장을 넘어 이제 갈등을 넘어선 성숙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어쩌면 브레니악이 원하는 글로벌 리더는 이제는 고도압축형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시대를 만드는 리더. 인구 절벽을 해결하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확실하고 제대로 된 이민정책으로. 대한민국 이거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21세기 보편적인 글로벌 다문화 국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현실의 답이 아닐까. 이 모든 것은 교육혁명에서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 시스템은 해체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한 이야기냐면요.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 연대를 만든 언더우드 가문의 피터 언더우드라는 분이 쓴 퍼스트 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분은 국적이 한국인입니다. 생긴 건 완전히 외국인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나에게 한국이 이처럼 빨리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뭐죠라고 물으면 나는 단연코 우리나라 사람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덕분입니다. 그러나 난 누군가가 미래 한국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라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답할 것이다. 지금 고차가 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한국은 감히 단언하지만 미래로 전진하기 어려웠겠어. 지금까지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교육의 본질은 교육의 열기였다. 이 교육의 열기는 소중히 간직해야 될 귀한 유산이다. 하지만 미래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교육의 본질은 교육의 열기가 아니라 교육의 내용이다. 이 시대에 지금 같은 교육 시스템은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찾아야 할 정답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 사회의 핵심 인재들이 기출문제에서만 정답을 찾는다면 창의적인 새로운 도전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21세기 중반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데 교육 시스템은 1980년대 인재를 양산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한국의 교육 열기는 살리되 현재의 교육을 혁파하고 미래를 위한 퍼스트 무브를 위한 창의적인 교육을 우리는 과감하게 찾아가야 된다. 대치동은 결코 답이 아니다. 기득권의 유지, 사회 변화를 읽지 못하는 의식의 지체 현상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뭔가 창의적이고 똘끼 충만한 브레니악 같은 이런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짧은 강의인데 2시간 이상을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손준 회장님 강연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문의 영광인 어떤 순간을 선물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뭔가 액션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강연을 듣고 내 인생과 우리 아이의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확신이 드신 분 딱 5분 선착순으로 앞으로 모시는 시간을 해서 같이 인증샷 찍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조건 나가서 찍어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한 분. 그 다음 5분. 네, 둘, 셋. 네, 정리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분. 네. 5분. 네, 특별히 IM젤리 백화점에서 핫하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고 가슴을 뜨겁게 해주신 우리 손준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 존경하던 손준 회장님께서 말도 안 되죠, 사실. 이 지역의 학원에 어떤 비전 소포식에 오시게 된 것도 너무 영광이고 너무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또 더 하나 그런 거는 지난번 뵀을 때도 그랬지만 오늘 또 강의를 들으니까 물론 그 깊이는 뭐 비교할 수 없이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보는 방향성이 같다는 거에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실 좀 숨이 좀 차죠. 사실 좀 벅차고 네, 하여튼 너무 그 좋은 얘기를 사실 하면서 선포식 안 나고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들었더라고요. 너무 저는 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들을 때마다 또 더 새로운 것들을 더해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네, 바로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는 우리가 둘이 자라나는 곳 꿈을 찾고 그 꿈을 실현하는 농산가들이 자라나는 곳 Rain for children Rain Launch back to the future 네가 안다는 생각 제대로만 안 된 제자들이 자라나는 곳 Rain 많은 소리를 아름답게 듣고 있는 크리스터들이 자라나는 곳 Rain 레디아가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Launch back to the future
크리에이터들이 자라나는 곳 Brainiac, Brainiac, Brainiac Cradle for the children Brainiac, Brainiac Launch pad to the future 네가 날 생각을 제대로 말하는 게 적잖이라는 Brainiac 나만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쓰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자라나는 곳 Brainiac, Brainiac, Brainiac Cradle for the children Brainiac, Brainiac Launch back to the future 나만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쓰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자라나는 곳 Brainiac 나만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쓰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자라나는 곳 Brainiac 안녕하세요. 독서 대통령 김으로 교수입니다. 브레이니악 영화학원의 비전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브레이니악 선생님들과는 몇 번의 교육을 통해 깊이 있는 독서 지도에 대해 나누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서는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 브레이니악에서 아이들이 책을 통해 글로벌 시각과 도덕적 리더십을 기르며 멋진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브레이니악 파이팅! 안녕하세요. 통통인문학 박영감입니다. 브레이니악 원장님께서 통통인문학의 이런 인문학적인 요소를 어떻게 하면 브레이니악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걸 보고 선한 영향력을 지닌 글로벌 리더를 기르려고 하는 이 브레이니악의 표어가 단순히 표어에 그치지 않고 정말 깊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I'm Bruce McDonald, the principal of Kenakena Primary School in New Zealand. It is a pleasure to send my congratulations on the occasion of Brainiac English Academy's Vision Declaration Ceremony. Last year, Brainiac students joined us here in New Zealand for a summer camp where they had a wonderful time learning about and exchanging cultures. Through this experience, they gained confidence in the new environment, broadened their global perspectives and developed a deeper understanding of diverse cultures and customs. I believe this experience has laid a strong foundation for their growth as global leaders. Brainiac English Academy instills essential values such as empathy, collabor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its students, helping them to grow into leaders that can see a positive change to the global community. I find it deeply meaningful that our two countries, New Zealand and Korea, are connecting through education, providing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cooperate and to grow together. I look forward to seeing Brainiac students grow into leaders who will positively impact both New Zealand and Korea and the wider world.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Brainiac English Academy and all its 안녕하세요. 교집합의 권태영 주단쌤입니다. 브레이니악의 비전 선포식을 축하합니다. 직접 가서 응원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제주 강연 일정 때문에 아쉽게도 참석은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축하와 응원을 전해드립니다. 브레이니악은 더 멀리 내다보는 교육을 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부터 브레이니악을 옆에서 지켜봐 왔거든요. 마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남다른 교육 비전에 놀라움과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 브레이니악의 비전이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큰 힘과 도움이 되길 응원합니다. 네,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이 돼서 지루할 틈이 하나도 없으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브레이니악 영어학원의 미션 및 비전 발표를 우리 마크 대표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브레이니악 영어학원 대표 마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3년 전 제가 몇 분의 멘토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어요. 송파에 좋은 영어학원이 많을 텐데 왜 꼭 브레이니악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순간 뭔가 많은 이유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섣불리 뱉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저 또한 다른 아버지들처럼 돈을 벌려고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업의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저도 지금 현재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학부모로서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줄 글로벌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초등부니까 그런 어린 시절을 저희가 담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 리더가 될까? 이 생각을 했더니 제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었는데 오늘 회장님 강연 듣다 보니까 비슷한 점이 막 있어서 너무 그래서 아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언제 행복하고 언제 힘들지,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공감 능력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더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공동체에 기여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예전엔 괜찮았겠지만 지금은 노동력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대한민국 수축사회로 좀 진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당백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한 명이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은 분명히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그 다음에 이 선한 영향을 줄 글로벌 리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 전에 설명회 때 사실은 리더가 아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선한 영향력을 줄 창업가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아까 윤민창의재단도 나왔었는데 창업가. 근데 저희가 이때만 해도 22년이죠. 2년 전인데 저희 선생님들께서 다 좋은데 알겠다. 좋은 의미인지 알겠지만 이렇게 어머님들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다. 일단 별로 관심 없을 거다. 좋지만 일단 그래도 영어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조그맣게 적었어요. 여기 조그맣게 적었어요. 근데 1년 뒤 약간 그래도 뭔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크게 장표에다 담았죠. 그리고 창업가 옆에 리더를 끼워 넣었어요. 제가. 뭔가 창업가는 싫을 수도 있어. 아이 힘드니까. 그래 리더는 다 좋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크게 최근이었죠. 2024년 8월 설명회에는 어떻게 이미지도 해서 선한 영향력을 줄 글로벌 리더의 어린 시절 이렇게 이제 변화해 왔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게 변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그래도 제가 그렇게 액션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5월 달에 GPT-4.5가 나왔죠.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이 영상은 GPT가 이 아이한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겠지만 칸 아카데미 최대 교육 그룹이죠. 거기서 이제 그 아들이랑 같이 찍은 영상인데 수학을 직접 가르쳐 줘요. 소통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이 됐지만 중간에 말할 때 끼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제가 중국의 에듀테크 기업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그런 AI 인공 교육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지역에 조그만 학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초등학생들의 그래도 여기 그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급변한 AI 시대는 다 아시는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래서 하지만 10년을 생각한다면 10년 전 교육을 그대로 해도 괜찮을까? 이 고민은 누구든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뭔가 아닐 것 같죠. 하지만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렇죠? 이게 어제 제가 그냥 신문을 그냥 검색한 거예요. 그냥 AI 양자 이렇게만 검색해도 이렇게 이제 썩 기사가 쏟아질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다 최근 뉴스입니다.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는 패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그 다음에 AI 양자 컴퓨팅을 중국 투자 통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대 미래 게임 체인저 유명 아이템 볼까요? 물론 여기 위에 AI 지금 많이 있죠. 그리고
AI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또 대두가 될 거예요. 사실 그 나오면 저도 어떻게 세상이 바뀔까 걱정인데 지금 양자. 저 이거 저번에 나눗썰을 보니까 양자 얘기하면은 여자분들이 다 싫어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존 전략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변화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일단 기존의 것들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적응을 해야겠죠. 결국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이 바뀌든지 간에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미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영향력을 줄 글로벌 리더의 어린 시절에 기여하라. 이게 저희 학원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 비전은 글로벌 시각과 도덕적 리더십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를 양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냥 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하나의 월별 가치를 끼워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싶었는데 12가지 가치, 1월에 감사, 2월에 협력, 존중, 아마 밖에 배너도 다 저희가 세워놨을 텐데,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만 하면 안 되고 집에서 협력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단 내 건 다 챙기고 협력하는 건지, 내가 약간 불편해도 협력해도 되는지, 이거는 다 집마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뭐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갖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냥 하면 되지 않으니까 3가지 액션 플랜 정해봤어요. 사실 아까 그 노래 있잖아요. 저희가 춤췄던 노래. 그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피아노를 못 쳐요. 저희 집이 피아노를 배울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갖고 저희가 좀 부러워했었는데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AI. 수노라는 AI가 있어요. 그걸로 노래를 만들고 가사도 만들어줘요. 저희 학원에 설명을 하니까 너무나 훌륭하죠. 그렇죠? 심지어 그때 저희가 영상 편집 제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무팀을 모셔서 저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안 배우면 안 됩니다. 부모님, 어머니들 마찬가지. 저희가 그 100살 이상까지 많이 살잖아요. 지금 보험을 120살까지 들고 하는데 평생 학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초등부인지라 특히나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게 상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채용해 보니까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이면 같이 일을 하기가 싫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고 보기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 경험. 이거는 작은 성공 경험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큰 성공 경험 말고 작은 것들을 하고, 저희가 아까 앞에 배너 세워놨겠지만 제 교육적 가치이기도 한데, 교육관이기도 한데, 옆자리 친구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이게 저희의 교육 가치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계속 조금씩 유지할 때도 있겠죠. 조금씩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세상이 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옆에랑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을 갉아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대신에 큰 성공 말고, 오늘 제가 습관보도 드렸을 텐데 거기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쉬운 것들을 적어서 아이들이 하나씩 성공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걸 칭찬해주고 그 선순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렇게 듣고 나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희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번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액션 플랜을 이렇게 한글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영어 학원인데 왜 영어로 안 하고 한글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발음이 나빠서 영어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시 플래카드 받으셨죠? 한 개씩. 그거가 이거에 대한 액션 플랜 중에 한 개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파란색, 보라색, 오렌지색. 그래서 제가 한글로 읽을 때 이게 그 영어인 것 같다 하는 거를 들어주셨고, 일단 듣는 걸로 한번 영어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함께 외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 학습하라. 네, 파란색. Engage in lifelong learning에 대한 게 바로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막 오렌지 드신 분 계세요. 자, 두 번째는 좋은 태도를 가져라. 네, 맞습니다. Have a positive attitude. 이게 오렌지색 좋습니다. 마지막, 성공 경험하라.
네, 맞습니다. 보라색 Build Successful Experience에서 굉장히 멋진 표가 담겨 있는데 뭘로 할까 준비할까 하다가 이거는 요즘에 왜 러닝 많이 하시죠? 타올로 쓰실 수 있게끔 버리지 않게끔 이걸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이거 이따가 단체 사진 찍고 가져가셔서 목에 두르시고 땀 닦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액션 플랜 이거를 같이 외쳐볼 텐데요. 외치는 방식은 제가 평생 그러면 여러분은 학습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외치시면서 그 파란색 있는 고기가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내가 속한 색깔을 들면서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브레니악 영어 학원의 액션 플랜. 첫 번째, 평생. 예, 역시 훈련 연습 안 시켜도 너무 잘하시네요. 두 번째, 좋은 태도를 가져라.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성공. 경험하라. 네, 좋습니다. 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커리큘럼 소개를 브레이악 영어 학원의 린나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레니악 영어학원 부원장 리나입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저희가 어떻게 구현하는지 저희 커리큘럼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nguage is a very powerful tool, and we believe that our role is to help students develop the skills they need to gain new perspectives. When it comes to learning English, reading, grammar, and writing are closely related. Reading will assist you to develop other related skills such as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skills, not to mention the expansion of vocabulary. What continents does the Pacific Ocean touch? Reading will strengthen writing abilities, which allows students to explore and engage with topics. Students learn language best when they feel comfortable in their classes and are given as many opportunities as possible to participate. We encourage students to have meaningful interactions with their classmates and teachers. We run out of products, and then what happens when we run out? Yes, the price goes up. We would like to help students to see the whole picture first and then help them to fill in the accurate details. That's where grammar comes in. After being naturally exposed to the language, in grammar class, we explain the basic sentence structure. Could you help me, please? Good job. Could you help me? This will help students implement the framework of grammar, leading them to finish high-quality essays. Students in Brainiac receive detailed feedback on their writing. We help them expand on their own original ideas and recognize their individual strengths and weaknesses.
You'd be surprised to know how creative children can be. They never cease to amaze me. They're supposed to harmful videos or sites. And that's true. Then what is inappropriate content? That's very good. My role is to help them connect the dots and guide them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저희 브레니악의 커리큘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식의 습득 방법. 두 번째, 다양한 지식을 토대로 한 문제인식 및 해결. 세 번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을 글로 표현.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고안한 저희 커리큘럼입니다. 먼저, 지식의 습득 방법 코프 프로그램입니다. 코프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이해, 구조화, 그리고 전달하는 학습 방법인데요. 아이들이 다양한 교과목, Science, Social Studies, English, 그리고 Engineering and Tech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목의 주제에 대해 comprehend,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내용을 목적에 따라 마인드맵으로 organize, 구조화한 뒤 핵심 내용을 글로 정리해서 사람들 앞에서 present, 발표하는 학습 과정입니다. 이후에 저희 브레니악의 최상위 레벨인 퀀텀 레벨에서는 아이들이 테드를 소재로 코프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배경 지식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해석하고 리서치 그리고 다양한 영상을 통해 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분석적이고 또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게 됩니다. 저희 퀀텀 수업에서는 이제 디베이트 수업 또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자체 교재인 퀀텀 리프 교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보다 논리적인 의견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문제 인식 및 해결을 위한 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뷰는 글로벌 문제 SDGs를 기반으로 하는 리딩 프로그램인데요. 이는 UN에서 지정한 17가지의 지속가능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고안했을 때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을 어떠한 글로벌 리더로 자라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일단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 아이들이 단순히 어떤 특정 분야가 유망하다고 해서 그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회의 다양한 글로벌 문제들을 먼저 만나보고 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아이들이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 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뷰 리딩 교재를 좀 알려드리면 하나의 SDS 주제, Clean Water and Sanitation 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단순히 하나의 지문만 저희는 보고 넘어가지는 않고 Literature, Social Studies, Economics, History 그 외 다양한 과목들 중에서 4개의 교과목과 연계해서 리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문으로 글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한 뒤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저희 뷰 리딩 교재에서 가장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서론 구조와 결론 구조를 통해서 아이들이 라이팅에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이들이 라이팅을 쓰는 걸 직접 보신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서론과 결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Have you ever heard of something? 이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결론에서는 to summarize, in conclusion 이라는 표현이 사실 반 이상으로 아이들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러운 서론 그리고 결론 구조를 익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리딩 교재 안에 서론과 결론을 다양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몇 개만 예시로 보여드리면 Every year, millions of tons of plastic waste end up in our oceans. 이렇게 사실 및 통계. 그리고 Imagine walking down a city street and suddenly finding yourself in an underwater world. 이런 식으로 상상력 자극을 통한 몰입을 유도하는 서론, 역설적 진술, 그리고 문제 제기 후 해결책 제시하는 다양한 서론 구조가 있습니다. 그 외뿐만 아니라 교훈 제공,
경고, 영감 제공, 미래 전망, 그리고 명언까지 다양한 결론 구조 또한 리딩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후 4가지의 지문이 끝나고 나면 이 4가지를 융합한 추가 지문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은 하나의 SDGs 주제를 보다 심화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한 토론 활동을 통해 비판적이고 추론적 사고를 배양하게 되고 또한 배운 지식을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게 실생활과 연결해서 토의하는 활동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엣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엣지는 라이팅 프로그램인데요. 이는 저희 뷰 리딩에서 배운 SDGs 주제를 기반으로 하며 narrative opinion 그리고 problem and soluti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에세이를 아이들이 다루게 됩니다. 지난 리딩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Clean Water and Sanitation이라는 이제 SDGs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글을 쓰게 되는데요. 다양한 샘플 에세이를 통해서 구조화 연습을 하게 되고 주제와 또 글쓰기 유형에 맞는 표현과 문장 구조를 연습한 뒤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브레인스토밍 및 구조화 연습을 거친 뒤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밸류북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밸류북 프로그램은 저희 브레이니악의 12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팅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문법 정리와 이제 문장 연습을 통해서 다양한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남에게 무엇을 베풀었던 선행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이에 대해 적어보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저희 12 핵심 가치 중에 compassion, 배려에 관련한 이제 주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작성해보고 또 문법 요소를 활용하는 중고등 수행평가 유형으로 아이들이 글쓰기를 연습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브레이니악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 브레이니악 영어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리더십 활동에 대해서 마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커리큘럼에 녹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초등부 학원으로서 아이들의 습관과 태도가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플링 리더십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첫 번째 초등부 학원으로서 태도와 습관 무엇보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나를 채워야 돼요. 나를 채우고 그 단단한 기반 하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 나를 비우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아까 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저희는 어떤 단어가 주는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 다들 힘들어하죠. 뭐 싫어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거 하나로 달라지진 않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숙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숙제를 다짐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짐에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 중의적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스스로 약속하는 다짐의 의미가 약속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하면 할수록 내가 단단하게 다져지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니? 그러면 단단해지고 있니? 이런 느낌인데 아이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스며들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대신에 리딩 타임이랑 어텐션 타임이라 그래서 쉬는 시간은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라고 단어를 주면은 뭔가 내가 그 전에 힘든 걸 했어. 그래서 난 쉬어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수업 시간이 힘든 시간이었어. 이렇게 혹시나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거는 집중하는 시간. 나 또 학원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텐션 타임이라고 했고 쉬는 시간에는 저희가 책을 빌리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다음 시간에 할 책을 잘 펴놓기도 하고 이런 습관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 저희가 습관과 태도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게 습관과 태도가 스펙을 이겨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서울대 나갔다고 지금 다 취업이 잘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시간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저희가 리스트업했고 이것들을 잘 지키는 반은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제 피자를 쏘고 있어요. 소소하게 쏘는데 애들이 제가 백신인 줄 몰라서 그냥 마크라고 그냥 적었습니다. 원래 미스터 백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피자를 주고 그리고 그 반에는 아시죠? 저기 맛있는 음식점 가면 블루 리본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렌지 리본을 해서 그 반에 그 물에다 붙여줘요. 니네는 이제 인증된 반이야. 하면 또 애들이 자부심을 갖고 좀 조심하려고 하고 떠들려고 그러면 야 우리 이 반이 전화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어떤 시작은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이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잘 모를 거예요. 진짜 그것을 위해서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좋았다가 누가 선택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분명히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저희가 학습법에서 아까 이해한 것을 구조화시킬 때 마인드맵을 쓰는데 이거는 마인드맵을 사용해서 나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밍을 마인드맵이라고 했습니다. 나에 대한 마인드맵. 그래서 이것도 부모님도 한번 해보세요. 가운데 나를 두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 어떤 거를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면 나에 대해서 좀 나올 거예요. 그쵸? 그게 나오면은 저희가 그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고 그걸 글로 표현해보고 그거를 발표해보고 이러면은 나중에 누굴 만나더라도 즉각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가만 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끝나다가 저도 이제 어떤 교육을 받아보니까 받을 때마다 뭘 주는 거예요. 출연증도 주고 하니까 뭐 저한테 상주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다 출연증 멋지게 만들어서 다 하나씩 레벨 1, 아까 이제 영상으로 하면 레벨 2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이따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이걸 놓고 제가 뭐 여기 돈 내러 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이걸 저희 학원 2층에 어느 날 놨어요. 그리고 이 그림도 저희가 GPT로 다 그린 거겠죠? 사실은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물론 오늘도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는 분 많지만 거의 핵심적으로는 평소에 저희가 준비했던 인원의 한 40% 정도 인원이 만 준비를 했어요. 그만큼 AI가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학원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했더니 누가 넣을까 했더니 뭐 넣어요. 애들 마켓데이 때 사야 되는데 심지어 그때가 마켓데이 바로 직전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게 뭐예요? 물어보더니 얼마 다니지도 않은 $100밖에 없는 친구가 $50를 냈어요. 자기 가진 거 아까 회장님 11조도 쉽지 않은 거였는데 $50 했습니다. 51조. 하여튼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아이들이 순수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냈더니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물어봐요. 어디다 낼 거예요? 어디다 기부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럼 정책을 정했어요. 아이들이 모은 달러를 저희의 브레인약 환율이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70가 1,000원이에요. $70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60였는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70달러 1,000원이라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해서 제가 그만큼 더해서 기부하자. 그래서 1+1 기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좋은 기부처를 찾았어요. 아까 저희가 교재 보여드릴 때 깨끗한 물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좋은 물을 공급하는 아이러브 아프리카에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학원 하나의 어떤 그냥 작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 글로벌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경험을 주는 브레니악의 가치가 느껴지는 포인트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바로 1+1 기부금 전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브 아프리카는 NGO 단체 중에 최초로 아프리카 전문 국제 구호 개발 기부입니다. 외교부 산하의 소속 단체이고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 같은 걸 통해서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부금 수요는 아프리카 기부 봉사단 일명 아기봉의 고은숙 인천시 장학관님께서 대표로 수여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브레니악 영어학원 사단법인 아이러브 아프리카 올파티 기부금 126만 6천원을 기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한 푼 모은 달러가 이렇게 실제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데 기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침 좋은 소식이 있어서 우리 고은수 장학관님께서 이렇게 받은 이 기부금을 바로 저기 정해졌다고 하죠. 아프리카 어디에 우물을 팔지 그 소식을 잠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의미 있는 학원 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재 양성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저희 해외 다 나가 보셨지만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라는 자녀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또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인재가 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치인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로 키우는 이 가치가 정말 저희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단지 저는 장학금 수여를 받아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어린 생명을 살리기 운동이었고, 거기에 아이러브 아프리카 이창옥 이사장님과 함께 탄자니아 초등학교에 우물을 팠고, 이번에는 케냐의 중학교에 양지 바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케냐는 고산지대여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지하 한 3,000m까지 파야 되다 보니 굉장한 시설비가 들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고 고민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년간 모은 돈으로 하는데, 이번에 학생들이 또 이런 마음을 보태주어서 12월에 이제 들어가셔서 바로 파기 거기 계신데,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거기에 항규팅에 여기 이름을 넣어주기로 했어요. 하면 그 우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우물은 중학교의 안에 있는데 중학생들 모두,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학교 초등학교 학생도 먹고 마을 주민도 같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물이라고 해서 옛날 둘의 우물이 아니고요, 수도꼭지로 만들어서 틀어주면 아이들이 와서 물병으로 받아가는데, 아쉬운 건 석유 신나 통 같은 걸 들고 와서 물을 떠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물을 긴 행렬 가져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이 고사리 손으로 만들었던 나누어준 이 작은 나눔이 큰 또 귀한 결실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제 공사의 첫 삽을 뜨고 완공이 되면 거기에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플랜카드 한쪽에 제가 제작해서 같이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학생들 이름을 다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표 학원과 요 이름, 초등부의 그 아이들의 이런 것을 넣어서 플랜카드를 같이 제작해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앞으로 키워나가시겠지만, 저도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리더를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AI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아까 정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제가 AR 디지털 교과서를 곧 오픈되고 있는데, 많은 지식 이해 부분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지식 적용하고 창조하고, 그리고 새롭게 변해 나가는 리더를 양성하는 교사로 저희는 이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리더를 양성하는 좋은 기관과 인연을 맺게 돼서 매우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곳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인풋 교육이 아니라 아웃풋 교육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브레인리학 영어 학원은 아웃풋 이 프로세스에 가장 적합한 학원으로 오늘 확실한 증거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 쓰기, 행동하기.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쓰기로 또 이 상을 받은 친구를 직접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영어 글쓰기 대회 대상을 수상한 올리비아 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폰바보 가운데 서시고 부상으로는 아이패드와 꽃다발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패드에 열광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네요. 네, 일단 사진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그거 보일 수 있게끔, 네. 앞으로 좀 더 나오시고요.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 빠지세요. 뒤에 힘 빼겨.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 안 했던 건데 깜짝으로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브레이니악 영어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어떤 글을 써서 이런 그 상을 받았는지 수상 소감을 영어로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서프라이즈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올리비아 리의 수상 소감입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the teachers that have taught me, including Kevin teacher, and I'm so glad to get this prize. And I'm thankful to my parents who gave me opportunity to enter this contest. Thank you.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실 아까 선생님한테 코칭 좀 받겠느냐 그랬더니 됐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더니 혼자서 저렇게 멋지게 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올리비아 리 학생에게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의 비전을 실제로 담당하고 이끌어갈 우리 선생님들의 비전 실현 다짐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레이니악 구성원들의 그 멘토 선생님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미래의 리더들을 양성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시고 계시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예행 연습을 해갖고 되게 일사천리로 잘 올라가셨습니다. 네, 대표로 케빈 팀장님께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니악 영어학원의 강사 대표 케빈 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줄 글로벌 리더의 어린 시절에 기여하라는 브레이니악의 미션은 저희를 하나로 묶는 무거운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학생들에게 감사, 협력, 창의성, 책임감 등 12가지 핵심 가치를 매달 집중적으로 배우고 학원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가치는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한 소양과 도덕적 리더십을 기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가지 액션 플랜을 세웠습니다. 첫째, 평생 학습을 통한 성장. 둘째,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셋째, 작은 성공을 경험하며 더 큰 목표에 도전하기입니다. 저희 강사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가치와 태도를 체득하고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브레이니악 영어학원의 모든 강사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드립니다. 첫째, 영어학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이 영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저희도 끊임없이 성장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브레이니악의 강사 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우리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지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브레이니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공감과 책임감을 갖추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짐을 통해 저희 브레이니악 강사들은 학생들이 브레이니악과 함께하는 시간에 세상을 넓게 보고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갈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강사의 역량이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직결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또 브레이니악에서 기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 펀드 기금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브레이니악 영어학원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되는 우리 하이브 펀드 발전 기금 5천만 원을 기부하는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니악 강사 역량 개발 기금으로 저 조성된 저 금액들은 국내외 굴지의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강사님들, 선생님들을 또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새로운 개발을 하는데 이용될 거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단체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갖고 오신 아까 액션 플랜카드 하나씩 들고 먼저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들 먼저 단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이 내려가시면 여기 함께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고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조금 더 액티브하게 뭐 좌우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좀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요 중간중간 복도로 들어가셔가지고 메꿔주시고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 끝에 계신 분들은 요 옆쪽으로 이동해서 욕하는 비우고 이쪽을 다 채워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이렇게 흔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주신 우리 마크 대표님 잠깐 마무리하는 인사하고 제가 필요한 거 공지하고 인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학원 관계자분들은 관계자분대로 어떤 걸지 저도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오늘 준비하면서 진심만 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선포를 해야 제가 학원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학생 수에 되게 민감해질 수도 있고, 뭐 매출에 민감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기준을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 아무래도 의사결정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너무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여기 빛나는 자리 만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거기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는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레이니악 영어학원 비전 선포식은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님의 축하 특강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크 대표님을 위시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브레이니악 영어학원의 커리큘럼과 비전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단에 제가 저를 소개 안 드렸는데 오늘 진행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으셨습니까? 네. 다른 데서는 진행자가 덜 떠오르지 않죠? 네. 앞으로 미래 사회에 여기에 한 분 한 분은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로 살게 되실 겁니다. 퍼스널 브랜드계의 시조새 지식소통가 조현심이었습니다. 브레이니악 영어학원 비전 선포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물은 나가시면서 이렇게 교환권 제출을 하면 꿀 모두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아까 응원 메시지 하신 분 중에 따뜻하게 응원해주신 10분은 스타벅스 K 쿠폰하고 커피 2잔 있는 거 10분 추첨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해시태그로 SNS에 브레이니악 영어학원 비전 선포식을 하신 모든 분께 스타벅스 쿠폰 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그냥 우리 마크 대표님 지갑을 탈탈 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이니악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인데요. 지난번 설명회 때도 그렇고 오늘도 와서 직접 들어보니까 브레이니악에 아이를 보내고 있음이 새삼 너무 자랑스럽고요. 앞으로도 아이가 이 공간에서 더 열심히 즐겁게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너무 좋았습니다. 화이팅! 브레이니악 영어학원 비전 선포식 진행을 맡은 지식소통가 조현심입니다. 퍼스널 브랜드 가치가 중요해진 세상에 미래의 인재로 거듭날 우리 브레이니악 영어학원의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점점 빛나고 환할 거라는 걸 오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쭉 브레이니악 영어학원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저의 어떤 작은 생각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는 무엇보다 저랑 함께 해주신 저희 소중한 강사님들 그리고 저희 지인분들 또 그걸 통해서 오늘 사교육계의 전설이신 손준 회장님까지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학부모님들까지 이 학원 설명회가 아닌데 이런 선포식에 참여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오늘 선포한 내용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